2월 21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정례 브리핑 입장문입니다. 국민을 볼모로 잡고 의사들을 탄압하는 정부의 폭압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보건복지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사직을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해 병원을 떠난 6,112명의 전공의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끊임없이 의사들이 국민의 생명권을 볼모로 잡고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포퓰리즘 정책을 강하게 위해 국민을 볼모로 잡은 상태에서 희망을 잃고 의협을 포기한 의사들을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악마로 묘사한 것은 바로 정부라는 사실을 말이다. 오늘 보건복지부 차관은 국민의 생명권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사직할 자유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국민의 생명권은 당연히 소중하나 의사의 전문가 집단의 직업 선택의 자유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생명권을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부라면 부당한 정책에 실망하여 의협을 포기한 의사들의 의견을 들으려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해괴한 명령들을 생산하며 의사들의 의견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만 보아도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 수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기에 의사 탄압을 위해 국민을 이용하는 기만적 행태를 유지하는 정부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정부의 기본적 탄압은 이제 이성을 상실한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는 금일 의협에 의료법 제30조를 들먹이면서 의협에서 회원 구제 등을 위해 하고 있는 성금 모금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의료법 30조에는 중앙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해야 한다고 쓰여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무리한 정부의 요구는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가 전혀 아니므로 의협이 협조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또한 병무청은 사직서를 낸 전공의 중에서 군미필 전공의들의 해외 출국을 사실상 금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서는 이미 병원 안 사직한 전공의는 병원 소속이 아님에도 병원장의 허락이 있어야 해외 출국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중범죄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발령되는 출국 금지 명령과 다를 바 없어 정부는 사실상 전공의들을 강력 범죄자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의사들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부의 무리한 법 적용 남용이 가능한 사실상의 독재 국가였는지 진정 몰랐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정부가 아무리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여 탄압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 한 명의 의사가 탄압받으면 1000명의 의사가 더 포기할 것이고 그 수가 늘어나면 결국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이 의사 되기를 포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희망이 없는 길에 자신의 미래를 투자할 사람은 없다. 의사들이 의협을 다시 할 수 있게 하려면 희망을 보여주면 된다. 탄압 일변도의 현재 정부 방침은 결국 모든 희망을 꺾어놓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만약 조금이라도 국민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2024년 2월 21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기본적인 원칙만 밝혀드린 거고요. 세부 사항들은 질문하시면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모두 발언 나왔던 내용인데 그 준비되어 있으면 준비됐던 자료 첫 번째에 나왔었던 모금 관련돼서 중재하는 요청서원 공문 있는 것 좀 띄워줄 수 있나요? 혹시? 오늘 의협에 공문이 왔는데 이미 받아보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필요하면 나중에 그 공문은 저희 그 홍보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문의 사본을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공문의 내용이 뭐냐면은
현재 대한의사협회가 회원들로부터 성금 받고 있는 것이 불법이니까 그 성금 없는 것을 중지하라. 이 중지하지 않으면 의료법 30조 위에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의료법 3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해야 한다. 2번이 뭐냐면 중앙에는 보건복지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는데 1번의 그러니까 30조 1항 중앙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해야 된다를 근거로 해서 의사들이 성금을 걷는 것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지장이 있으니 성금 걷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금을 계속 걷게 되면은 처벌하겠다. 이러한 공문이 온 것이 회원들한테 알려지고 있고요. 그 이후로 더 많은 회원들이 회비를 좀 내고 있습니다. 이미 오늘 우리 언론을 전문을 통해서 알려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오전 8시 30분에 개원의사협회에서 아침 일찍 오셔서 1억 원의 성금을 내고 가셨고요. 1시에도 또 다른 단체 성금을 내고 가셨고 각 시도별로 각 의사별로 성금이 답지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우리 회원들한테 이 성금 모금에 대해서 어떻게 알릴까 고민했었는데 이 공문 때문에 어마어마한 성금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병무청 관련이 뭐냐면은 의무사관 후보생 나중에 군의관으로 갈 요원이나 그 다음에 공중보건이 갈 요원들은 원칙적으로는 해외에 여행 가거나 출국할 때 소속단체장으로부터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러한 특별한 경우를 제약은 그냥 허가 없이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나온 공문의 내용이 뭐냐면은 업무 개시 명령을 받은 전공의들은 쉽게 말해서 해외여행 갈 때 소속단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만 해외여행 허가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사직한 전공의들이거든요. 사직했는데 무슨 소속단체장이 있으며 또 소속단체장이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없었던 앞으로 해외여행 갈 때는 소속단체장의 허가를 받으라는 것이 이 불법 폭력 내지는 어떤 우리가 그 범죄자 집단이니까 이들은 잠재적인 범죄자니까 해외 나갈 때 해외 나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정부가 과연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방법인지에 대해서 우리 의사들은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고 회의적입니다. 내려오다가 얼핏 기사 제목만 봤는데 어디 언론 매체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셨다면서요. 국민을 버린 의사들은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의사들은 정부로부터 버림받은 겁니다, 지금. 의사들이 환자의 곁을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마치 의사들이 환자들을 버렸기 때문에 니네들은 법정 최고형에 처해야 된다고 말하는 정부는 14만 의사들을 국민을 취급하지 않고 의사들을 버린 겁니다. 이 상황은. 정부가 계속해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의사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해서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할 수 있냐는 식으로 우리 의사들을 몰아붙이는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의사들이 주장했었던 잘못된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의료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계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니네 의사들은 아무리 우리가 몰아붙이고 악법을 생산해내더라도 결코 환자 곁을 떠날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러한 오만한 자세로 의사들을 몰아붙였기 때문에 이 상황에 도달한 거고 따라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해서 현 사태를 야기한 거는 현 정부만이 아니라 역대 모든 정부고 정치인 집단이라는 게 우리 의사들의 생각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려야 돼요? 저도 힘든데. 네. OBS 이상훈인데요.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서 의대 정원 빼고 나머지에 대한 정확한 입장이 어떻게 되시는지 전공의 협의회에서는 전면 백지화까지 얘기했고요.
그럼 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현 사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 같은 시점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황인식이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의사들도 현재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일반 국민이나 정치권이나 정부보다 더 빠른 속도로 붕괴되고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인식은 같아요. 이 인식이 같은 데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 의사들은 현재 필수 의료가 붕괴되는 원인이 그동안 누적되어 있는 잘못된 의료제도로 인해서 이미 임계점에 도달한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폭발했기 때문에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더 이상 필수 의료에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필수 의료를 버리고 소위 말하는 비필수 의료는 비급여 의료로 이동한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요. 정부는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가 적은 거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들은 비필수 의료, 이 필수 의료의 종사를 포기한 필수 의료를 하지 않아야 되는 많은 이유, 이 이유들을 먼저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게 우리의 솔루션이고, 정부는 의사 수가 부족해서 필수 의료가 붕괴됐기 때문에 그래서 의대 직원을 늘려야 된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진단이 틀리기 때문에 솔루션이 틀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진단이 틀린 상황에서는 해결책이 안 나는 거기 때문에 필수 의료가 붕괴됐다, 급속하게 붕괴되고 있다라는 이 출발점에서 논의가 시작돼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내놓은 필수 의료 패키지들은 우리가 볼 때는 전혀 현실 상황을 모르고 있는 거고,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혼합진료 금지라는 부분이 있고, 혼합진료 금지 중에서 혼합진료 금지를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은 급여진료라는 건 공단에서 급여를 해주는 보험료를 공단에서 그러니까 그 환자 본인 부담금 이외에 나머지를 주는 급여가 있고, 그렇지 못한 비급여 진료가 있는데 이거를 같이 하는 걸 혼합진료라고 얘기하고, 이 혼합진료에 대해서 앞으로 무슨 제재를 가겠다는 얘기가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 비급여 진료를 하는 의사들은 돈을 많이 벌고 급여 진료하는 의사들은 돈을 많이 못 버니 급여 진료하는 의사들이 돈을 못 벌게 함으로써 급여 진료 쪽으로 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뭐냐? 비급여 진료는 정부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다는 게 이미 역대 정부가 인정한 대한민국의 의료 수가는 70%입니다. 그 70%가 어떻게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개별 행위에 대해서 우리나라 수가와 OECD 국가의 수준을 생각하면 훨씬 더 많이 벌어진다. 어쨌든 간에 정부도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보험 수가가 원가에 미달했기 때문에 정부가 원가에 미달하는 급여 진료에 대한 병원의 적자 구조를 비급여 진료에서 보충하라고 인정해 준 겁니다.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있는 요양기관 강제지정 제도라는 대한민국에 있는 유일한 제도가 있는데,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뭐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의료기관은, 모든 의사들은 본인이 원튼 원하지 않든 정부에서 정한 수가대로, 정부에서 정한 방침대로 진료하여야 한다. 이게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라는 건데, 왜 이게 생겼냐면은 처음에 건강보험을 설계할 때부터 수가가 저수가였기 때문에 의사들이 건강보험 환자를 보기를 원치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니네들은 무조건 봐야 되라고 만든 제도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인데, 가장 최근에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에 대해서 위헌소송을 한 게 4년 전인가인데, 연도는 좀 확실치 않은데 가장 최근에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위헌소송의 합헌 판결의 요지가 뭐냐?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분명히 의사들의 자율권과 의학적 판단을 제한한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비급여를 선택할 수 있고 의사들은 비급여 진료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합헌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정부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원의 최고법원에서도
비급여가 없으면 대한민국 의료기관이 유지가 안 된다고 인정한 거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 정부가 비급여를 제한함으로써 비급여권에 가 있는 의사들을 급여 제도로 급여권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는 발상하는 것 자체가 초법적인 발상이고 의사들을 정부의 노예로 생각하는 것 똑같은 거고 이 동일선상에서 며칠 전인지 기억 못하겠는데 당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부총리가 무슨 말씀을 하셨냐 그 당시 기자분들이 질문한 것 중에 하나서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공계 인재들이 의대로 다 쏠려서 대한민국의 이 성장 동력의 중요한 역할한 이공계 인재들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지 않겠냐는 질문하는 과정에 부총리가 뭐라고 말씀하셨냐 의사가 늘어나게 되면은 비급여의 경쟁이 심해져서 비급여 시장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의사들의 연봉이 줄어들어서 급여 시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공계 인재들의 의대 집중 현상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현재 상황에서 비급여 시장을 더 통제하게 되면은 그때는 급여 시장 내에서 필수 진료를 하는 의사들이 그나마 비급여를 볼충해 갔는데 그 혼합 진료의 비급여 시장까지 묶어버리면은 더 이상은 필수 진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필수 진료에 종사할 수 없이 완전히 비급여 시장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비급여 시장이라는 얘기는 내가 환자를 보긴 하지만 이 환자들 전혀 공단에 청구하지 않고 일반 진료만 보는 의사로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의료시장은 두 가지 시장이 공존하는 거거든요. 급여 시장과 비급여 시장. 혼합된 시장도 있지만 완전 비급여하는 시장도 있어요. 그나마 혼합진료와 그나마 급여와 비급여의 혼합진료를 하는 시장 내에 있었던 필수 의료사들이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비급여를 규제하면은 여기 있던 의사들은 완전 비급여 시장으로 빠져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저희 생각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현장에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많이 필수 의료에 종사했던 의사들이 비급여 시장으로 빠져나온 걸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말하는 네 가지 필수 의료 패키지 시장이라는 것은 현재 그나마 남아있는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을 더 빨리 필수 의료 시장 바깥으로 몰아낼 것이다. 이게 저희들 확신이고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는 게 지금 정부가 보건복지부만이 아니라 병무청 제가 보기에는 아마 내일쯤 이런 보도도 나올 수 있어요. 이제는 저기 그 세무당국에서 앞으로 의사들 그 이 더 관리를 철저하게 이런 얘기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이제 왜 중소본에 여러 지금 사회 우리 정부 단체도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복지부는 계속했던 거고 병무청에 나서 다음에 나고 뻔해요. 제가 볼 때는 며칠 안 돼서 내일 될지도 모르지만 세무당국에서 뭐 그동안 의사들 세무조사했던 거를 갖다가 뭐 발표한다든지 이런 얘기 분명히 나올 거예요. 예? 예, 하세요. 질문들 주시죠. 예.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 의사들도 분개하고 있는 사안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냥 그 비중격 수술을 했는데 비중격 수술을 하면서 코 성형 수술을 같이 하고 이게 그 보험 청구를 하고 또 나로 이렇게 실수범으로 타먹고 이러는 거 우리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게 의사들이거든요. 이런 사항을.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의사들이 자율 정화를 할 테니 자율 진급권을 달라. 안 줘요 정부가. 우리가 하고 싶은 게 그런 거거든요. 극소수의 진짜로 부도덕한 의료행위 내지는 극소수의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의사들에 대해서 우리 의사들이 먼저 그런 의사들을 동료로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의료계 내에서 강력하게 징계하고 싶은 게 우리 심정입니다. 요청을 했었고 수십 년 동안 징계권 달라고 안 줘요.
왜 안 주겠냐는 거예요. 여러 논의를 거쳤었는데 무슨 그 징계권을 주게 되게 그 징계권에 뭐 변호사협회처럼 의사단체만이 아닌 제3자도 있어야 된다. 얼마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근데 왜 안 주겠느냐? 정부는 의사단체가 의사회원들로 하여금 지도력을 갖는 게 싫은 거예요. 왜? 정부 정책이 잘못됐고 그 잘못된 정부 정책에 유일하게 보건의료 정책에 유일하게 맞서는 게 의사단체인데 의사단체가 자율징계권까지 가져서 회원들의 통솔력이 심해져서 의사들 힘이 세지면은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단체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안 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마치 의사들이 의사회원 중에서 극소수의 부도덕하고 그러한 파렴치한 회원들을 감싸고 있는 것처럼 절대로 아닙니다. 의사들이 그런 동료들을 의사동을 더 많이 알아요, 우리가. 보충 설명드리면은 신문에 부도덕한 의사들에 대한 기사가 나오게 되면 의사협회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이 보도가 어느 정도까지 사실인지 그 회원이 예를 들어 서울의 모구에 있는 회원이면은 그 부회장한테 전화를 해요, 우리가. 실제로 보도된 것처럼 이 회원이 그런 정도로 심각한 거냐 물어보면은 돌아온 답변의 99%는 구의사에 등록되지 않은 회원이라고 얘기해요. 구의사에 등록되지 않은 회원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나마 의협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의협에 등록된 회원의 활동으로 하는 회원들은 그게 많지 않은데 그런 분들이 일부 그런 좋지 않은 행동을 하는 회원들에 대해서도 의사협회에서 지도 내지는 어떤 그 이런 그 징계권을 갖고 싶으면은 회원으로 우리가 다 등록시켜야 되는데 의사협회에서 의사 회원들이 법적으로는 의사협회 회원이지만 시군구 의사회에 등록하는 것조차도 정부가 막고 있어요. 막고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주 예전에는 의사가 개원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의사회에 가서 경위에서 의사로서 개원을 하게 되는데 현재는 개설신고서를 보건소에 내게 되면은 누구나 그냥 개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부터 정부에 요청한 게 최소한 우리 의사 단체에서 시군구 의사회에서 시군구에 개원하고 있는 회원들을 계도하고 개몽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이뤄가기 위해서는 누가 개업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개업할 때 시군구 의사회에 경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 요청했는데 정부의 답변은 뭐냐. 이미 보건소를 통해서 개설 신고를 하기 때문에 시군구 의사회 경우에서 신고하는 것이 의사 입장에서는 규제니까 규제개혁 차원에서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얘기가. 다른 게 아니에요. 시군구 의사회가 회원들에 대한 지도력 내지는 통솔력을 갖는 것은 정부가 부담되는 거예요. 말씀이 길었는데 요약하면은 누구보다도 누가 봐도 부도덕한 의료행위 내지는 부도덕한 행위라는 의사들에 대해서 의사협회가 강력한 자율징계권을 갖고 우리들이 하고 싶은 겁니다. 그거를 정부가 막고 있는 거예요. 네. 정부와 아까 보도자료 말씀하실 때 정부와 의협이 교체하는 이유가 네. 진단이 다르기 때문에 솔루션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는 인식은 같은데 네. 의사들은 잘못된 의료제도 때문이라고 하고 네. 정부에서는 의사 수 문제라고 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좀 의대 증원과 네. 잘못된 의료제도의 개선이 왜 함께 진행되면 안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전에 이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이 의사수 부족이 우리가 불거진 게 소아청소년과부터 얘기됐던 거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치는 거의 정확한 수치니까 인용하셔도 됩니다. 2000년도에 대한민국의 15세 미만의 국민 숫자가 990만 명입니다. 15세 미만이 왜 중요하냐면 소아청소년과에 해당되는 나이가 15세예요. 2000년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1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 990만 명이었고 2023년도에 그 인구가 590만 명으로 줍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숫자가 3,300명입니다.
2023년도에 소아청소년과 숫자가 6,200명이에요. 15세 미만의 인구가 400몇 명이 줄어드는 그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2,900명이 늘어난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소아청소년과 해당되는 의사는 거의 반토막이 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숫자는 한 70% 이상이 늘어났는데 왜 2000년도에 없었던 2023년도, 2024년도에는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 사태가 벌어졌겠느냐. 간단하잖아요. 의사수 부족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럼 뭐가 문제일 것이냐? 첫 번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지만 소아청소년과를 포기하고 다른 진료하는 의사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두 번째, 2000년도, 2023년도에 상황이 변한 겁니다. 2023년도에 우리 소아과를 다닐 주로 소아과 오픈런이라고 말하는 애기들의 부모님들은 대부분 맞벌이세요. 밤중에 애가 아프고 열이 나면 빨리 병원에 가서 애를 진료를 받고 학교를 보내거나 어린이를 보내고 엄마 아빠는 일 보러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한정된 시간에 환자가 몰리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부족한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빨리 확보하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가장 단시간 내 방법은 뭐냐? 소아청소년과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소아청소년과를 포기한 의사들을 다시 소아청소년과로 만들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부족하다고 2년 후에 의사를 더 뽑아서 10년 후에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생기는데 당장에 1년 후, 2년 후에 돌아간 의사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게 솔루션이지. 그래서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를 늘려놓게 되면 왜 문제가 생기느냐? 의사를 늘려봐야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소아청소년을 포기했듯이 그 늘어난 의사들은 처음부터 필수를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두 번째, 우리나라 의료비가 1년에 200조입니다. 그 200조 중에서 건강보험이 담당하고 있는 건 103조 정도고 나머지 100조는 비급여 시장이에요. 늘어나는 의사들이 정부에서 아무리 급여시장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틀어주고 있어도 이 비급여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의사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의료비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 급여시장 내에 건강보험의 얘기예요. 건강보험은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틀어막고서 뭐 총액계약자 같은 거 하게 되면 더 이상 안 늘어나게 하겠죠. 의사들이 저항하겠지만. 비급여 시장은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의료비가 급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필수 의료에 가는 의사들은 확보도 못할 뿐더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이 틀리기 때문에 당연히 솔루션이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그러면 의대 정원에 대해서 한 명도 늘어나는 것에서 찬성할 수 없느냐? 아닌 건 아닌 거니까. 의사수 부족에 의한 문제가 아닌데 의사수 몇 명 늘리느냐 몇 명 더 늘리느냐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답변이 됐나요? 부족한 부분이 더 질문하셔야 되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소아청소년과로 돌아오게 하는 게 정책이라고 좋은 정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필수료 패키지에 보면은 또 소아청소년과나 그런 필수료에 대한 수가를 높이는 방안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필수의료 패키지를 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게 필수의료에서 10조를 쏟아붓겠다고 말했어요. 그대로 표현하면은 5년간 10조를 쏟아붓는다 그랬어요. 1년간 2조에 적지 않은 돈이에요, 물론. 적지 않은 돈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정도의 정부의 자세로 필수를 절대로 못 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필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자꾸 수가 얘기만 하는데 수가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의료의 본질을 이해 못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인데 의료라는 건 속성상 침습적 행위, 침습적 행위는 주사를 주거나 칼을 대 수술하거나 약물을 투여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인체의 어떤 변화를 유발시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다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나쁜 결과가 생길 수 있는 게 의료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좋아하는 OECD 얘기를 하면은 OECD의 글로벌 스탠다드는 고의, 중과실을 제외한 의료행위 중에 발생한 경과실에 의한 나쁜 결과에 대해서는 형사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 얼마나 형사 기소율이 많은가는 한 자릿수의 배수가 아니라 두 자릿수, 수치만큼 많은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이게 팩트예요. 두 번째,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질문 드릴게요. 무과실 불강력적 사고에 대해서 면책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무과실 불강력적 사고에 대해서 면책해달라고 말하는 건 비정상이에요. 왜? 무과실 불강력적 사고는 당연히 잘못한 게 없는 거니까 면책이라는 얘기할 것도 없이 책임질 일이 없는 거예요. 과실도 없고 불강력적인 건데 환자를 진료하다가 생긴 왜 우리가 그걸 면책해달라고 요구해야 되냐는 거예요. 요구하기 전에 당연히 무과실 불강력적 사고는 잘못이 없으니까 책임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면책해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사회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무과실 불강력적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데 누가 의사들이 힘든 일을 하겠어요? 힘든 진료를 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하는 적정수가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과도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의사들을 자유롭게 하라. 자유롭게 하라가 아니라 과도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정부가 좋아하는 OECD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라. 그 스탠다드에 맞추려는 게 정부가 이번에 큰 힘 쓰듯 말한 배상 책임 보험에 들게 되면은 면책해주고 뭐 민사상의 책임을 절개해주겠다. 이것도 웃기는 겁니다. 왜? 글로벌 스탠다드, 정부가 정하는 OECD 그 기준은 뭐냐? 그 사람들은 이러한 경과실에 의한 문제가 발생해서 환자한테 배상할 때 배상의 주체가 정부예요. 개인이 아니라. 왜? 거기는 당연히 의사들이 공공의료기관에 취직한 일종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한민국은 공무원인데 왜 우리 의사들은 정부나 공단이 배상해야 된다고 주장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가 킵니다. 의사들은 원치 않았지만 정부가 정한 수가대로 정부가 정한 방침대로 진료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민간 의료기관의 개인 의사지만 정부에 고용되어 있는 고용인과 마찬가지인 상태라서 당연히 공단이 배상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고 이게 법이론 체계상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최소한 급여진료에 한해서 일어나는 의료 문제에 대한 악결과에 대한 배상은 정부가 하라. 아까 말한 것처럼 비급여 시장은 그거는 의사가 환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비급여 시장에서 비급여 진료를 하다가 일어난 배상 문제는 당연히 개인 의사가 책임져야 되지만 정부가 그토록 얘기하는 필수 진료 급여 시장 내에서 일어난 악결과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자가 정부가 되는 게 맞다는 게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이게.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OECD 국가에 비해서 대한민국의 의사가 적으냐. 이게 중요한 건데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의료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의사 숫자가 OECD 기준의 평균보다 적은 것은 사실이다. 인정한다. 그러나 OECD에 비해서 그러나 부족하지 않다. 적은 것과 부족한 것은 개념이 다른 거거든요.
OECD 국가의 의사들은 정부가 만들어 놓은 공공의료기관에 취직하는 공무원이고, 대한민국은 전문의가 되고 나서 병원에서 근무해서 더 능력을 쌓은 다음에 개업하기 위해서 자기 돈 내고 빚 내고 처갓집 돈 가져다가 비단꾸 개업을 합니다. 정부가 시키는 대로 진료하고 정부가 받으려는 수가로 진료 열심히 했는데 망했어요. 정부에서 거기에 보조 안 해주잖아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열심히 오는 환자 최선을 다해서 많이 봐야지만 유지가 되는 시스템인 나라고, 유럽은 공무원이니까 내가 좀 더 편하려면 의사가 많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의사단체 대표들은 정부에 주문하는 첫 번째 요구사항이 뭐냐? 의사 수 늘려달라는 겁니다. 성질이 다른 두 단체를 놓고 비교하는 것은 그게 사기인 거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성질이 다른 두 개를 놓고 비교해서 한쪽이 적다 많다라는 기만에서 시작된 것이다. 국민들은 이런 기만에 의한 선동에 의한 거짓을 섞고 있는 피해자다. 현재 의사들의 집단 행동과 우리 전공의들이 병원을 포기하고 생기게 되는 불편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다, 우리 의사들도. 그래서 정부는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집을 꺾고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상황인식이 같은 동일선상에서 다시 얘기하는 것이 맞다. 저기 줌으로 들어온 질문 같은데요. 이투데이 노성우 기자입니다. 정부에선 2,000명 증원과 관련해 과학적인 근거라고 논문 3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학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시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랑 동일선상이에요. 우리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 말하는 거고, 정부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근거를 OECD 기준과 또 하나 얘기했던 것이 응급실 뺑뺑이와 소청가 오픈런인데, 소청가 오픈런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응급실 뺑뺑이는 이런 겁니다. 진짜 응급실을 가야 되는 환자, 중증 환자만 가야 되는 곳이 응급실인데, 우리나라는 워낙에 병원의 문턱이 낮다 보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응급이면 응급실로 가는 겁니다. 그거를 의사들이나 의료계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 응급실을 가야 되는 환자만 응급실을 가게 되고, 자기 지역에 있는 응급실을 가게 되면은 지금 같은 상황은 안 벌어지는 건데, 본인이 응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응급실로 찾아가는 분들과 꼭 큰 병원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때문에 일어나는 응급실 뺑뺑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논문 3편에 대해서 의학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의사협회에서 비대위에서 국민 앞에 떳떳이 나타나서 서로 생방송으로 이런 문제 하나하나 놓고 토론을 하자고 저희들이 줄기차게 주장한 겁니다. 계속 피해왔어요, 정부가. 오죽하면 어저께 비싼 돈 내가면서 저희가 중앙일간지에 광고를 냈겠습니까? 복지부 장관 토론에 요구하라고. 안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본인들이 말하는 근거가 자신 있고 본인들이 말하는 의사수 부족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떳떳이 나타나서 일방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반대의 논거를 들어가면서 주장할 수 있는 자신 있으면 나타나야죠. 특정 매체를 말씀드려서 그런데 어저께 이제 모 매체에서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인사가 가서 토론회가 벌어졌는데, 그 토론회가 처음에 우리 의사협회 비대위 제안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비대위의 토론회의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생방송. 두 번째, 우리 대표랑 정부 대표랑 1대1 토론. 언제든지 응하겠다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근데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토론회가 장차관이 안 난다고 해서 그 보건복지부 내에서 과장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깬 거예요. 왜? 우리는 나가서 책임있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나가는데 보건복지부는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이 결정된 사항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온다 그러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전파낭비다. 있는 말씀만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면 그냥 인터뷰 나고 따가고 하지 무슨 토론이 되겠냐. 그래서 우리가 이 토론을 못한다 그랬기 때문에 그 매체에서 그냥 의료계 내 어떤 그 지역의 회장님을 모시고 한 것이고 그거는 우리 현재 의협과 비대의 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 있으면 언제든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계속 피하고 있잖아요. 다음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지진의 코리아 김양균입니다. 의협 비대위는 전공의를 보호하겠다고 하셨는데 진행 중이거나 논의 중인 보호 조치는 무엇인지요? 우선은 전공의들한테 그렇게 우선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현재 전공의 비대위나 학생 비대위의 결정사항이나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비대위가 알고 있더라도 노코멘트하기 이런 것이 서로의 약속이고 그게 우리 그 후배들의 저희들의 당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들에 대해서 간섭되는 얘기거나 후배들이 오해할 수 있는 그 발언들은 안 하는데 이 부분은 진행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은 이미 의협에서는 현재 정부가 전공의들한테 내린 업무법규 명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우리는 언제든 전화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고 있는 상태고 만에 하나 이 건으로 인해서 실제로 면허 취소가 생긴다거나 어떤 법률적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검찰이 출두해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은 우리가 법률지원단에서 당연히 변호사를 대동해서 같이 갈 것이고 이런 법률 지원을 할 뿐만 의협 차원에서 할 뿐만 아니라 이미 단위병원 단위에서 자기 제자들이고 자기가 가르치는 레지던트들이기 때문에 모든 병원이 그러는 건 아닌데 이미 단위병원 단위에서 그 전공이나 의대생들에 대해서 법률 지원 내지는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있는 게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2번 질문이 다수 설문조사에서 국민들은 의협과는 달리 의대 정원 확대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국민 여론이 나온다고 보시는지요? 오늘 이런 자리가 생기게 될까지 과정을 보자는 거예요, 저에게는. 의사협회에서 저를 비롯한 많은 의료계 지도자들이 우리 의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사들이 판단하고 있는 현재 의료의 문제는 무엇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 이런 것이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고자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안 들어줬잖아요. 국민이 들으려면은 언론이 써줘야 되고 언론이 받아줘야 되는데 안 들어줬잖아요. 의사들이 주장하고 목소리를 쳐서 얘기했지만 들어주지 않으니까 우리 얘기를 들어달라고 의사들이 뭉친 겁니다. 그래서 오신 거잖아요. 부탁드리는 게 정부에서 말하는 정도의 양으로 의사들이 말하는 양을 실어달라는 거예요, 저희는. 의사들이 말이 옳다라고 쓸 수 없잖아요. 의사들의 주장은 이렇다. 정부의 주장은 이랬지만 지금까지는 정부가 99개 말하면 의사들이 하나도 말 못했던 거예요. 당연히 여론조사하면은 정부 말 듣는 게 당연한 거죠. 이 대목에서 중요한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는 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작년 4월 달에 미국 국빈 방문에 가셔서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에서 연설을 하십니다. 그 연설의 제목이 뭐냐? 자유로의 새로운 여정이라는 연설이었습니다. 중요한 대목이 이런 겁니다. 제가 머릿속에 다 기억은 못하는데 요지가 이거예요. 허위선동과 가짜뉴스에 의해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허위선동과 가짜뉴스로부터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그 연설의 요지예요. 저희 의사들이 갖고 있는 확고한 믿음은 대한민국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허위선동과 가짜뉴스에 의해서 의대 증원이 늘려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의사들은 거짓 선동과 가짜 뉴스에 대항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 아까 전공의들 법률 지원 하신다는 말씀 조금 드렸는데 네. 그 덧붙여가지고 어제 비대위 집행부에 면허정지 처분 사전 통지서 송달된 걸로 아는데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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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이번 네. 사태 관련해서 지금 정부 행정명령 미이행으로 해서 실처분 사례로는 처음인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네. 그다음에 전공의들도 사실은 사직 전공에 대해서는 업무 개시 명령하고 복귀 명령 미이행 전공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지금 행정처분하고 경찰 고발, 수사 의뢰 이런 정도로 지금 계속 정부는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 갖고 있는데 그 법률 대응을 그러니까 법률 지원을 일단 하신다고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이들에 대한 보호 조치 조금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계신 거 있는지 여쭙고요. 네. 한 가지 더 있는데 오늘 그 비대위에서 신문 광고 시작하셨는데 그 대국민 아마 그 내용을 좀 알리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교수님들 제자들이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라는 제목으로 해서 사실은 뭐 교수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광고가 나와서 이건 또 어떤 맥락인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첫 번째 먼저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정부가 비대위 대표들에게 뭐 업무 개시 뭐 이거 내린 것에 대해서는 저는 관심이 없어요, 일단. 이게 금년에 처음 생긴 일이 아니라 제가 2000년도부터 의료계에서 일하면서 이제 겪어봤는데 2000년도에 저 다 받아봤거든요. 이 일로 인해서 만약에 감옥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떳떳하기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의사님들이 두려워하니까 최대한의 법률 지원을 해드릴 거고 두 번째 말씀드린 이제 이번에 광고를 냈는데 전공의들이 병원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아시냐라는 식으로 이제 오해가 됐는데 이 처음에 문건을 만들 때 우리 홍보팀에서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워낙 그냥 교수가 아니라 특정 교수의 이름이 거명이 됐었어요. 김윤이라는 사람입니다. 김윤 교수 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는지 아십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전공의들이 병원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심정들을 쓴 건데 특정인이 거론되게 된 명예훼손에 소지가 있다. 그래서 김윤을 뺐던 거기 때문에 일반 교수님들이 보기에는 마치 교수들이 현재 상황을 모르는 것처럼 그 비대위에서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은 해명이 좀 된 것 같고요. 또 질문 주시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이랑 대한민국이랑은 체계가 다르잖아요. 네. 대한민국은 국가로 움직이니까 네. 이게 의대 정원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에는 의사들 수익 감소 때문에 이런 거 아닌 게 아니라 비판적인 시각도 있고 해가지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또 아니면 이제 또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은 아예 유럽처럼 그렇게 공공이 고용하는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든지 뭐 그런 좀 해결 방안 같은 게 생각 있으신가요? 공공의대 설립 저희가 반대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찬성해요. 다만 현재 국립의대 갖고 있는 정원들 조금씩 빼서 공공의대 얼마든지 만들려는 거예요. 거기에 반대하지 않아요, 저희가. 두 번째, 수입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사가 수입을 얻는 구조가 아까 말한 급여와 비급여 시장이 있는데 급여와 비급여 시장을 같이 주려는 의사들도 있지만 완전히 비급여 시장만 갖고 있는 의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는 거고 말 나온 김에 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의 월급장애들 상위 1%의 상위 1%의 수입이 2억 1,700만 원이라고 기사됐어요. 그 다음에 상위 0.1%의 수입이 14억 원이라고 나왔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직장인들이라는 것은 각 대학교 졸업해서 수습 인턴 사원부터 임원까지 다 포함된 거겠죠. 의사들 수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보통 3억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3억이 그 말하는 3억이 인턴 레지던트를 포함한 전체 의사의 얘기가 아니라 자영업자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자영업자. 자영업자라는 얘기는 개업한 의사들. 개업한 의사들이니까 개업할 의사가 되기 위한 나이가 어느 정도냐. 6년 또는 의전은 8년 졸업하고 군대 남자 같은 군대 3년 갔다고 인턴 레지던트 합해서 4년 내지 5년 하고 펠로 2년 정도 마치고 개업하려고 그러면 또 다른 종합병원 가서 대부분 또 취직을 해서 몇 년 더 경력을 쌓고 한 40대 정도 되면 개업하는 거예요. 일반 직장인의 40대 정도면 빨리 가면 대충 과장 내지는 저기 그 우수한 사람들은 부장돼요. 삼성전자 부장의 연수입이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수한
우수한 뭐 머리가 좋다고 돈을 꼭 많이 벌어야 되는 건 잘못된 얘기지만 어쨌든 의대를 졸업해서 15, 16년 정도의 수련을 쌓고 난 이후에 40세가 돼서 자영업자 개원이가 되고 그 개원이들의 평균 수입이 3억인 게 비난받을 정도로 많은 것인가에 대해서 우선 저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의사는 가장 활동이 많은 나이가 40대에서 50대고 의사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수입이 감소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영업자들의 진짜 평균 소득이 3억인지는 따져봐야 되지만 언론에서 말하는 게 보통 3억 정도를 얘기하고 가끔 신문에 나오는 무슨 지방에서 의사를 구하는데 연봉이 4억인데도 안 온다. 그거는 환경이 다른 거예요. 거의 24시간 먼저 콜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말하는 그 사업도 예를 들어서 뭐 세전 세우 얘기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신문에 보도되면 우리나라 봉직하고 있는 의사를 집에 가서 다 봐가지고 읽어요. 집에 가면 마누라 부인들이 그러거든요. 남들 4억 받는데 당신 2억밖에 안 갖고 오는데 당신 돈 다 왔다 갔다 쓰는 거야. 일반의 의료를 범하지 말자는 거죠.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그렇게 많이 벗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언론에서 다룰 때 조금은 신경을 써주십사. 네. 안 들립니다. 예. 네. 간호사 같은 이제 타직종 의료 종사자들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고 그런 사례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같은 의료 종사자로서 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하나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정부 방침을 이제 의사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해서 앞으로 좀 어려운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경고를 했는데 총파업 같은 집단 행동에 뭐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이 있으신지도 같이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 한번 말씀드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사태가 오기 전에 우리가 좀 더 정부랑 적극적으로 뭘 하든지 해서 국민들이 불편한 상황을 안 생겼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건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는 게 저희 입장인 거고요. 전공의들은 사직하는 얘기를 굉장히 싫어해요. 일단 그다음에 사직이라는 얘기, 그다음에 파업이라는 얘기 싫어해요. 전공의들의 공식적 입장은 뭐냐? 전공의를 포기한 겁니다. 포기했다는 의미는 뭐냐? 내가 앞으로 의사를 하긴 할 텐데 이 전공 과목을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게 현재, 그러니까 전공의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직 의사까지 포기한 건 아니지만 전공의를 포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첫 번째 한번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었는데 세브란스 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의국장이라는 그 레지던트 전체의 이제 가장 고참 이 의국장인데 의국장이 병원을 사직하면서 구구절절한 편지를 썼잖아요. 그래서 그 편지를 저한테 보내와서 많은 분들이 읽게 해달라는 편지가 있었는데 내용이 뭐냐면 단순한 거예요. 나는 사직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오늘부로 그만두고 일반의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거고 뭐 간호사 말씀하시면은 보건의료 산업 노조가 주로 얘기가 될 텐데 저는 그분들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인지 모르겠어요. 거기 매년 파업하잖아요. 매년 파업해서 요번에 했던 얘기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자기네들은 수술실과 응급실을 지켰다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서 가장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분들이 내세운 거는 대한민국의 공공의료를 늘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꼭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월급 올려달라는 얘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수가 인상 부분이. 자기들 그 연봉 인상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보험료는 낮추려는 거 아니에요. 건강보험료는. 병원의 수입을 줄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들 수입이 늘려달라는 집단의 말을 들어야 돼요, 저희가. 또 하나. 그저께부로 제가 비대위에서 우리 전국에 있는 응급의학과 선생님들한테 격려 메시지를 하나 했습니다. 그 격려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면은 왜 메시지를 내게 됐냐면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지금 가장 힘들어하세요. 육체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 자기도 후배들처럼 현장을 떠나는 게 맞는데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포기하는 게 맞는데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어떻게 생각하면 전성의 최전선이에요. 그 최전선이 무너지면 그 다음 무너지는 것은 그냥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최전선을 응급실을 못 떠나고.
그렇기 때문에 자괴감을 갖는 거예요. 이 상황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후배들의 행동에 전적으로 지원하고 싶기 때문에 자기들도 응급실을 떠나고 싶은데 이 응급실을 떠나게 되면 진짜로 대한민국의 의료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니까 안 떠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 보건으로 사람들과 저희가 다를 게 없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국민들이 아셔야 되고 정부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어. 현재 대학병원이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냐면은 대학 교수들이 전공의 대신 당직표를 세워가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덜 가게 하고 할까 하면서 몸을 부서져라 버티고 있는 게 우리 의사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계속해서 2,000명 얘기라고 시간이 좀 더 돼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용산발 기사가 나왔는데 그 기사에 대해서 용산에서 부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저는 팩트라고 믿겠습니다. 그냥 용산발 기사에서 누가 취재원인지는 모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의사들이 계속 고집 피운다면 더 늘릴 수 있다. 여태까지 의사수 증원 문제가 정책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저는 그게 음모론이었고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했었어요. 정부가 잘못된 정부가 입력돼서 2,000명 증원이 맞는 거라고 생각해서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용산에서 말하는 의사들이 말 듣지 않으면 더 늘릴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이후로 이거는 정치적 판단이 맞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사들 니들 말하는 대로 의사도 현재 2,000명보다 더 늘릴 수 있어. 그게 정치적 판단이죠, 그러면. 자, 제가 3시에 다른 또 중요한 스케줄 마지막 하나만 받겠습니다. 자, 질문 안 하셨던가요? 하십시오. 예, 그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 우여곡절 끝에 어저께 오후에 KBS 채널 얘기가 돼서 23일날 오후 3시에 KBS에서 우리 쪽에서는 비대위원장이 나오기로 했고 복지부터 차관이 나오기로 한 토론회가 90분 생방송으로 진행되기로 했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보건복지부가 또 다른 얘기할까봐 어저께 제가 일부 매체들에서는 아주 늦게까지 남아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거를 줬어요. 내시라고. 복지부 도망가지 말라고. 23일날 오후 3시 KBS 생방송 90분. 이거는 픽스된 거고 복지부로부터는 연락 못 받았지만 KBS 제작진으로부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한 사실입니다.